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읽는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얘기에 설득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나한테 호감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얘기를 할 때. 그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는 굉장히 즐겁고 누구하고는 굉장히 지겹거나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처음 만났는데도 굉장히 기분 좋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막 웃을 수 있고 같이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참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이렇게 회사에서 동료로 얼굴을 계속 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이랑은 늘 서먹서먹해. 참 이렇게 말이 안 되고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과의 말하기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하기 방식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나의 말하기 방식이 문제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흔하게 할 수 있는 착각이 어떤 건가 하면 내 말하기 방식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공격당했다고 느끼게 할 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 말투가 남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그 상대에게 고통이 되었다. 그런 원인이 되었다. 그런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말하기 방법이 잘못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는 나의 말하기 스킬을 올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해지지 않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내가 왜 사람들을 잘 못 사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말하기에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이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사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김대리라고 치자고요. 김대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팀장은 이상해. A업체 사장이랑, 참 자주 같이 있는 것 같아. 매일 같이 술을 마셔. 무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얘기에 들어서, 그래? 팀장이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 요즘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불편해서 이제 좀 이렇게 멀리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 사람이랑 얘기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섞고 얘기했다가는 나도 팀장을 굉장히 모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피하는 거죠. 그리고 나 팀장 어저께 강남역에서 봤는데 웬 젊은 여자랑 같이 가더라. 딸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남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회사에 와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잘 지냈다면 큰일 나겠는데? 요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슬 피하면 왜 사람들이 피하는 건지 자기의 어떤 말 습관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어려워. 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라고 단정 짓는 거는 나의 말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잘못된 소통 방식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하기의 문제점, 혹시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체크 포인트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잃고 그 사람을 멀리 이렇게 떠다니는 어떤 그런 말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전형적인 패턴을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항상 똑같은 화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화제가 다양하지 않고 그냥 늘 같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고객을 새로 만나는 어떤 세일즈맨이 아니고서야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사람들을 또 보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난생 초면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일 아침에 회사에 가서 늘 보던 사람 또 만나는 건데 항상 똑같은 화제를 꺼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나 근무 시간이나 아닌 때나 회사 일만. 근데 그 프로젝트는요. 근데 그거 어제 얘기한 그 리포트가요. 뭐 항상 회사 얘기만, 다른 거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난 사적인 얘기 절대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회사 일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얻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래도 맨날 야구 얘기만, 그리고 맨날 정치 얘기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얼굴만 보면. 그리고 맨날 직장 상사 험담만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 또 시작이야. 또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커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커피 얘기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커피만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커피 얘기만 해도 되는데 남이 얘기하는 커피는 아유 당신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 가기 커피 맛있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커피도 어지간히 몰라 그게 커피가 아니고 그건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커피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남들은 커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돼 라는 어떤 이런 방식도 굉장히 남의 마음을 잃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상대방이 꺼려하는 화제를 꺼내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제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사생활도 얘기하고 뭐 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병 아픈 거 막 여기저기 아픈 거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화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화제가. 그러면 이제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화제를 자꾸 내가 꺼내게 되면 상대방이 이 화제를 꺼려하는지 안 꺼려하는지를 아는 거는요. 뭘 배워서가 아니라 그 배려하는 마음과 센스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센스가 있다, 누구 센스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센스 없는 사람들은 그런 배려 없이 상대방이 그거 갖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라는 걸 눈치가 없어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이제 막 아프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수술을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도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안 그래도 부모님 건강 때문에 불안한데 맨날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 어디가 아팠다는 둥, 어떻게 됐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꺼려하는 그런 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재생하는 거는 좋은 대화법이 아닌 거죠. 이게 또 막 살이 찐 사람들, 우리 요새 이제 막 그야말로 다이어트 공화국이잖아요. 막 살 찌는 게 참 그게 꼭 죄가 아닌데 마치 죄인 것처럼 살찌면 무조건 굉장히 성실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탁 찍혀버리는 그런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살쪄갖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앞에서 막 살찐 사람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살찐 얘기, 살찌면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병이 생긴대,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면접에서도 불리하대 막 이런 얘기들, 그런 거 내 앞에 살찐 사람 앞에 두고 그 사람이 살찐 거에 대해서 전혀 콤플렉스가 없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벌에 콤플렉스 있는 사람 앞에서 막 어디 나왔어? 그 사람 어디 나왔어요? 물어보고 회사에 스카이 출신밖에 없어서 나처럼 이제 스카이 바로 아래 단계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승진하기도 되게 어려워. 줄타기 어려워. 막 이런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하는 경우. 막 이런 거.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런 거. 그럼 그 학벌에 콤플렉스 있는 지방대 나온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죠. 그리고 결혼 요새 안 한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근데 비혼주의자가 아닌데도 결혼을 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이 아직 안 됐네? 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앞에서 결혼 못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둥, 어떤 사람 얘기하면서 걔가 그래서 결혼을 못했잖아 라는 어떤 그런 얘기, 상대방의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애기 갖고 싶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동료 앞에서 이제 애기 안 생겨서 너무 고민하는 사람 앞에서 애 때문에 밤중에 잠을 못 잤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되죠. 그런 부분도 이제 센스가 조금만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센스의 문제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이 화제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지혜가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화제도 많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 같은 걸 뭐 할 경우에는 그냥 그야말로 이런 화제는 전혀 남들한테 이제 문제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면 되는 거죠. 뭐 날씨 얘기, 뭐 고향, 뭐 연예인 얘기, 연예인 뉴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뭐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 뭐 이런 얘기들은 스몰 토크로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불편을 끼칠 만한 그런 화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경우라면 이제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을 경우에 이런 화제는 저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화제만을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갑자기 막 옳고 그런 거 막 따져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실 타인과는 굉장히 가벼운 대화를 원하지 그렇게 막 난상 토론을 벌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굳이 그게 맞네 틀리네를 끝까지 싸움을 하자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싸움으로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의견에 대해서 굳이 반대 각을 세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굳이 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어떤 의견에 있어서 말싸움을 해서 토론을 벌려서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대화법을 하시는 분이고 상대가 피곤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일단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 있죠. 무슨 그런 페미니즘이나 그런 젠더 문제, 그다음에 종교, 정치, 이런 것들, 그런 거.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처 사장이 동성애자인데 그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커밍아웃 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다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왜 거래를 하는 거야? 이걸로 시작해갖고 그게 맞다고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자고 들어서 그럼 또 상대는 이제 실제로 이거 싫어한대. 막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한테 일을 줬어. 이러면서 서로 정말 이익이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서로 막 싸움을 벌리고 주변에서 왜들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슬슬 이제 전화하는 중 여보세요? 이러면서 막 다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굳이 논박할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막 따지는 거 좋아해서 말싸움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그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잃는 어떤 그런 말하기 태도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관심. 근데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무리 나의 취미가 좋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만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면 이 얘기가 저 사람이 들었을 때 관심이 있을까? 재밌어 할까? 이런 거를 좀 배려하는 어떤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막 낚시 얘기만 늘, 그 다음에 군대 시절, 우리 군대 있을 때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얘기. 그리고 예전에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내가 거기 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막 또 옛날 얘기를 계속. 그리고 바둑. 요새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 없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바둑 둘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막 바둑 내가 기원에 갔는데 말이야 누구를 이기고 어떻게 해서 말이야 예전에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못했는데 이제는 이겼어 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골프 안 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골프 얘기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의 관심 있는 일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사람을 잃는 말습관입니다. 자, 또 볼까요? 다섯 번째는요. 상대를 무시하는 대화 방식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죠.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잃는 거.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공식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맞아. 상대를 인정해주자.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오늘의 영상이 대단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의를 차리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 차라리 친한 사람들은 이제 막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막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막내 동생한테 막 너 언제면 사람 될래? 막 이러는 거. 다 이미 어른이고 결혼도 한 막내 동생한테 언제면 사람 될래?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친해서 하는 얘기고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 그 막내 동생의 마음을 잃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이제 꼭 동생뿐만이 아니죠. 뭐 그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막 남편 두고도 그 독립하겠다, 뭔가 이제 시작해보겠다는 남편한테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 그런 거 아무나 해. 그냥 회사에 딱 붙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정말 그거 하면 나랑 끝장 본다.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얕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대화 방식입니다. 우리 배우자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잃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절대로 이제 앞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듣기만 하든지 말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은 어떻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길 원하지 않아요. 말이라는 게 우리가 뭐 탁구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건데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혼자 얘기하고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경우. 쌍방향의 어떤 소통만이 어떤 진정한 우리의 그 교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내가 항상 너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잃고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잃는다. 이 간단한 원칙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버릇만 딱 없앤다고 해도 훨씬 나의 말하기 수준이 정말 이렇게 품격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기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은 꼭 이제 하지 않아야지. 이런 습관이 나한테 있었는데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말하기 스킬 훨씬 더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는 말 습관에 대해서 오늘 6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생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